셀트리온이랑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를 짧게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뉴스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편하신 대로 류민수 부장님은 둘 중에 어떤 거에 조금 더 의미를 두세요? 셀트리온이랑 스튜디오 드래곤 중에. 이제 보험 등재 이게 약간 휴미라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이제 유플라이마라고 하죠. 이쪽에 대한 보험 등재를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 바이오시밀러 쪽에 있는 유플라이마 쪽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제외된 모습이어가지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보험 등재 다른 쪽으로의 어떤 보험 등재가 된다면 뭐 주가는 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사실 이제 바이오 쪽이 나빴잖아요. 뭐 주가가 뭐 신통치 않았는데 이런 안 좋은 기사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하락한 모습 때문에 솔직히 뭐 저도 뭐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 되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매크로적인 시황 쪽에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된다면 저는 하반기에 충분하게 바이오 쪽에도 어떤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완화적인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제약바이오가 같이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횡령 이슈 또 나와가지고 이쪽 동네는 좀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식 투자는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예쁜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이제 이 미디어 컨텐츠 산업을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 그러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짚어본다라면 예. 모멘텀 자체가 일단 단기적으로 별로 크진 않은 상황입니다. 크진 않은 상황에서 지금 한번 그림을 한번 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 추세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올 초부터 해서 이렇게 우하향으로 계속 꺾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몇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큰 폭으로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역으로. 네. 이게 이제 사실 오늘만 제외하면 사실 질질질 흘러내렸잖아요. 지금 계속 조금씩 흘러내렸는데 보통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좀 뭔가 거스를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큰 악재가 터지면 그때가 오히려 바닥을 찍고 튀어오르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나왔던 이 시가가 56,000원 정도 전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회복을 빨리 하면 기술적 반등을 좀 회복할 것이고 왜냐하면 가장 강한 저항을 뛰어넘었으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당분간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술적 반등보다는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전부리는요. 미국 기술주 더 오른다, 증시 하락한다. 미국 기술주 상승 대 하락 두 분의 OX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5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게 계속 실적이 나왔고 엔비디아 나왔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AI 붐이 지금 정말 어떻게 이 생태계 기술주 생태계 변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유수의 빅테크 기업이나 클라우드 기업들이 향후 가이던스 얘기할 때 AI를 빼놓지 않아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역시도 AI에 대한 뭐 올인까지는 아니지만 AI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뭐 사내 직원들하고 교육할 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임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향후에 대한 파급력은 이제 뭐 서막을 알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버블이라는 건 지나가 봐야 알아요.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초창기 시점에는 버블이라고 얘기할 때가 오히려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 AI에 대한 어떤, 지출, 이거 비용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뭐, 엔비디아 같은 건 아니지만, 뭐, 소프트웨어 하는 쪽이나 여러 가지 클라우드 업체들. 그런데 그런 단기적인 비용 이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지금 확신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조정 중에는 분명히 조정을 주고 숨고르기 조정 중에 다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매물 소화 국면으로 맞고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도 뭐 탐탁지 않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뭐 이슈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점령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해를 못했어요. 공매도가 이슈가 뭐 약간의 이거는 뭐 음모론적인 얘기인데 음모론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빌미들에 대한 뉴스거리들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 세력들은. 그래야지 이제 하락에 베팅하고 어느 정도 또 이제 수익을 챙기고 이런 부분인데. 네,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뉴스들이 부각돼서 나오는 면이 그렇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버블 얘기, 그 다음에 또 공교롭게 지금 계속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두 차례 인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공고히 하고 있어요. 연준 위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급격한 조정을 예상하기보다는 일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떤 숨고르기 과정이다, 매물소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지혜롭고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올라간 걸 보니까 확실히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살아있고 순환매 과정이라고 예, 판단을 예, 하고 저는 계신 그렇게 거군요.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민재기 팀장님한테 뭐 지금 류민수 부장님 얘기 다 잘 알겠는데 사실 주가라는 게 마냥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요 테크 기업들, 특히나 미국 테크 기업들의 이 단기 상승 부분이 어디까지 더 가는 거냐 그러면 약간 이런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오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네. 일단 사실 상승의 끝은 뭐 아무도 맞추기는 어렵죠.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느낌적으로 봤을 때 뭐 제가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조정의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그냥 오늘은 이제 제가 S&P 500을 가지고 EPS 이제 추정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올 한 3월달 정도를 바닥으로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도 그렇고 다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상반기에 좀 반영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러면 이제 금리의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시장이 조금 흔들리게 됐을 경우 시장에서 또 돈들이 간다라면 저는 그래도 안전한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결국에는 좀 큰 기업들,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현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쪽으로 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종목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 돈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아니라 뭔가 좀 안정적으로 결국에는 되는 핵심 종목 위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숨고르기 이렇게 최근에 이제 가격 부담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하반기에 뭔가 뭐 경기 우려에 대한 이런 부담감이 있을 때는 오히려 그들한테 자금이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예. 그다음 이제 제가 한번 그려본 거는 엔비디아의 PER 밴드가 있고 PBR 밴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과거 대비해서 지금 이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지금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나 아니면 낮게 형성이 되고 있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림을 보면 이 노란색이 이 역사적인 밴드 상단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미 그 상단부 위로 뚫고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PER 밴드도 그렇고 PBR 밴드는 자산가치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전고점을 이미 뚫고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매출액 기준으로 본 PSR 마찬가지 다 그런 그림이죠. 그러다 예. 보니까 금리까지 올라오니까 좀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언제 멈추느냐? 제 생각에는 지금 보는 화면은 우리 CME 패드워치에서 이제 보여주는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7월 26일 날 FMC 회의가 있습니다. 왼쪽은 동결이고요. 오른쪽은 25p 금리 인상 확률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77% 정도 인상할 것으로 확률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며칠 전에만 하더라도 한 72에서 살짝 더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7월 달에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이 이벤트가 살짝 끝날 때쯤 돼야지 좀 기술주들의 좀 다시 한번의 반등이 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FOMC 7월 달까지 한 달 동안은 어느 정도 조금의 소강 상태로 들어가지 뭐 않을까. 기간 조정이든지 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싶네요. 들고 어쨌든 좀 시간을 더 여유를 준다고 하면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더 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전부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전부리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주전부리는요. 단골 손님이죠. 2차 전지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주. 테슬라가 떨어지면서 오늘 2차 전지주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다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는데 두 분 생각에 지금 2차 전지 관련 주들 분위기는 어떤 것 같은지 OX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아니 민재기 팀장님, 2차 네. 전지 하면은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의 K 경제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지금 어느 정도 쉴 만큼도 쉬었고 에코프로도 80만 원 넘어가는 거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 나오는 것도 많은데 왜 X를 들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저도 이제 뭐 우리 앵커님 의견처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좋게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이 좀 부재한 게 아닌가. 아. 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조금 실수는 있다라는 예. 생각이고 최근에 테슬라 주가를 찍어 누르고 있는 이유가 오늘 새벽에도 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골드만삭스 이전에도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부정적으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시켰고요. 그다음 바클레이즈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디지뱅크에서도 했고, 이 세 군데에서 다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면서 테슬라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고 오늘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 이야기까지 하면서 또 빠지는 주가가 거죠. 좀 빠져버렸는데요. 자, 일단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과거 대비해서는 테슬라 영향권에서 좀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 원래 상반기도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 주가가 움직일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 괜찮았고요. 그쵸. 최근에도 그나마 좀 버텼던 게 테슬라가 좀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인데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또 조정을 좀 받게 되면 전체 2차 전지 섹터에 센티가 약간 이제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좀 없지 않나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 모멘텀이 언제쯤 이제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일단 7월 달을 우리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테슬라가 물론 이거는 이제 전기차 관련된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테슬라가 어떤 이유든지 올라와주면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지금 테슬라 AI 컴퓨터를 우리가 도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이제 FSD 풀셀프 드라이빙이 상용화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데 7월 달에 관련된 좀 모멘텀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내용들이 지금 리서치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19일에 있습니다. 테슬라가요? 네, 테슬라 실적 발표가 7월 19일에 있거든요. 근데 7월 19일까지는 아직까지 특별한 뭔가 모멘텀이 지금 뭐가 없다. 네,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4월부터 우리가 가격 인하를 좀 본격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는 엄청 뭐 좋을 만한 그런 부분도 없죠.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좀 기대할 만한 게 없던 부분들이 오히려 실적 발표로 인해서 노출이 되면 깔끔하게 오히려 악재를 털고 나 오늘 혹시 라면 관련된 주식들 주가 보셨습니까? 오전에 별로 안 좋았거든요. 예. 근데 농심에서 신라면이었나요? 제가 네. 신라면 마구 맞나요? 세고 예, 가격이 50원 인하한다는 네. 발표 딱 나고부터 그때부터 돌리기 시작해서 사실 제가 종가는 못 봤는데 네. 아마 양봉으로 이렇게 좀 돌려온 걸로 제가 살짝 본 거거든요. 오히려 가격 인하를 했는데 주가는 오히려 오늘 바닥을 찍고 조금 돌리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 테슬라도 1분기 실적 대비해서 2분기가 별로 좋을 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노출이 되면 7월 중순경 정도면 오히려 좀 괜찮은 그러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2차 전지 셀업체 중심으로 뭐 자금 조달 관련된 이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예. 긍정적인 뉴스는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모멘텀은 살짝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약간 테슬라의 모멘텀과 함께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어요. 한 적도 없는데 그런 겁니다. 이제 어쩌나 보면 좋죠. 좋은데 그러면 매수 타이밍 없으면 매수 타이밍 언제 가져올까? 이게 항상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 팀장님 말씀하셨던 지금 그럼 매수 타이밍 맞냐라는 부분에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는 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2차 전지에 불꽃 랠리가 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침투율이 30%에 임박할 시점의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하지만 아주 화려한 랠리가 올 것이라고 저는 뭐 거의 확신을 99% 이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요즘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면 중국에 대해서 이제 태도들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디커플링이 아니라 리스킹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중국 업체들하고 우리나라 업체들의 2차 전지에 대한 밸류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3월에 했던 IRA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전폭적인 어떤 선택, 그다음에 수혜 이런 거에 대한 주가 상승도 일정 부분 있었거든요. 상당 부분 있었다라는 걸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지금 중국과 왕래를 하고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또 이제 1년 장군도 간다고 하더라고 7월에 11월에 미중 정상회담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가 완전 G2에 엄연한 현실적인 부분에 중국에 대한
어떤 위상, 위치들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들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IRA에 대한 온전한 수혜에서 일단은 중국 최근에 이제 고선이라는 미국 법인 고선이 예. LFP 업체 중국 업체가 우회도로 선택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포도 역시 그랬고 CATL 이런 것들을 볼 때 중국에서의 완전한 입지를 우리나라가 강화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상황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최근의 상승은 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충전 시장에서의 슈퍼차저로서의 어떤 플러스 알파가 좀 가미된 부분이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우리나라의 2차 전지의 주가로 이렇게 맞물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분명히 좋지만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미국에서의 우리나라의 아직까지 뭐 양극 3원계, 4원계 이쪽에서는 입지가 공고하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흔들림은 없는 건 분명하지만 현재 주가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을 일정 부분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SKIT 목표가는 11만 원 잡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진짜 없는데 뒤에 조금 중요한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주전부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전부리 보여 주시죠. 자, 삼성전자 플러스 반도체 이야기 해볼게요. 3분기 영업이익 18배 뛸 것이다. 반도체 쇼크 끝. 사실 근데 저는 이거 헤드라인이 굉장히 자극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거 분기별 영업이익 추이 CG가 있나요? 요거 보여주시면 2분기에는 지금 2천억 예상하고 있고 거의 BEP 수준으로 그냥 퉁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18배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턴어라운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또 마이크론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분기에 어떻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가이드라인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오케이. 요거 한번 해볼게요. 반도체 쇼크 끝인가? 반도체 진짜 턴어라운드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맞나요? 저희 1시간만 더 추가해 주실 수 있나요? 자, 이거 진짜 시간이 없어서 한 4분 정도 있거든요. 일단은 민재기 팀장님이 X 들어주신 거 먼저 조금만 들어볼게요. 왜 X입니까? 지금 저렇게 추정도 저렇게 하고. 아, 네. 저도 네. 좋게는 봅니다. 좋게는 보는데 네. 보는데 네,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방금 우리 CG에서 나갔던 그림을 저는 오늘까지 업데이트를 해온 거거든요. 예. 아까 2015억이라는 그 숫자는 어제까지의 숫자고요. 어제까지? 저는 오늘까지 따뜻한 오늘까지? 숫자인데 숫자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더 나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보니까 화면을 봐야 되는군요. 네, 못 보셔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2092억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살짝 네, 올라갔네요. 네, 살짝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는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맞아요. 있다. 맞는데 다만 제가 지금 조금 조심하는 부분은 최근에 우리 수급을 둘러싼 부분들을 보자는 거죠. 최근에 우리 달러원 환율이 뭐 1,300원 위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 예. 그런 그림입니다. 특히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보셨습니까? 7위안 위로 올라와서 7.24까지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가 상당히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위안화가 약하게 움직이면 우리나라 원화도 거기에 좀 동조되는 그런 그림이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외국인 수급이 조금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지만 주가가 세게 갈 수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다른 주식들은 별로 안 사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어제까지는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 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저는 조금 참아보고 주가가 혹시나 좀 빠져주면 그때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잠깐 저는 X를 좀 들었습니다. 한 발 늦었다라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한번 조정을 기다렸다가 다시 뭐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 왜 제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한 발을 했는지. 자, 류민수 부장님 턴어라운드 이제 반도체 쇼크 끝났다 5 들어주셨으니까 마이크론 실적까지 같이 엮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발표가 오늘이에요. 오늘 밤. 예.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간 내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향후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재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실적에 이반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증권사 이렇게 리포트를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증권사는 좀 마이너스가 있더라고요. 마이너스도 있고 어느 증권사는 9천억.
그러니까 지금 컨센 아까 말씀드린 2천억대인데 9천억을 예상하는 증권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좀 혼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2분기냐 3분기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2분기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만약에 컨센대보다 올라왔다면 1분기가 바닥론이다. 바닥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2분기가 만약에 요 실적이 만약에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7만 조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그러면 그때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확신이 2분기 실적이 바닥이 아니겠냐라고 더 강하게 우리 투자자들이 강하게 그런 심리가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삼성전자는 우상향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임 팀장님이 환율 얘기하셨는데 잠깐 보시면 환율이 이렇게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환율이 1,350원 넘어서 1,400까지 갈 가능성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은 삼성전자에서 계속 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분기 바닥 확인론에 대한 힘을 실어줄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HBM 역시 삼성전자도 5세대 HBM이 4분기부터 북미 고객사에 납품이 될 거고요. 9월 정도에 아마 출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에 대한 이 강화 삼성전자도 같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매출은 아직 사이즈는 적겠지만 계속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외국인의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환율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저는 좋게 본다. 좋게 본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얼마 정도 보십니까? 저는 한 8만 5천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85,000원. 예, 일단은. 어제 나온 분들 10만 전자 부르던데.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최근에 아까 민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최근에 올라온 거에 대한 고마움도 있어야 됩니다, 진짜. 뭐 5만 전자 뭐 밑에 뭐 위로 그렇죠. 있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올라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85,000원 정도로 현실적으로 좀 보고 계시고. 시간이 많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면? 예, 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두 분의 반도체 관련주 탑픽 하나씩 가져오셨는데, 민재기 팀장님은 반도체주 내 탑픽은 코미코 해서 목표가 65,000원 가져오셨고, 류민수 부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마이크론 가져오셨고, 목표가는 24,000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